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본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빡빡하게 사시는 걸 잘 알고, 그리고 일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편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세금은 어떻게 하면 아껴요? 뭐 투자는 어떻게 해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인 푸르사토 납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따라오세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해드릴 푸르사토 납세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개의 목차, 그리고 부록으로 2개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푸르사토 납세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푸르사토 납세 그건 또 뭔데,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기부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되는데, 추천하는 사이트는 어딘데, 그리고 답례품을 고르는 방법은 뭔데 라는 것을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영상 뒤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푸르사토 납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번에서 6번까지만 아셔도 되고, 플러스로 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확실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부록까지 영상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르사토 납세의 마무리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푸르사토 납세는 절대로 절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거 뭐 절세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푸르사토 납세는 절세가 아니에요. 절세라는 거는 세금 안 내는 건데, 세금 안 내는 게 아니고 푸르사토 납세는 미리 세금을 1년 당겨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2021년도에 푸르사토 납세를 하시는 거면 2022년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미리 냈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면 끝나냐? 아닙니다. 푸르사토 납세는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답례품을 받는 것이, 밑에 이 그림이 보이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다 세금을 내면 그래 고마워 계속 세금 잘 내줘 이러면서 땡큐 하면서 끝나요.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솔직히 돌아오긴 하죠. 뭐 길이 잘 닦여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옆에 사는 할머니가 세금을 무슨 혜택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윗집 아저씨 아들내미가 유치원을 공짜로 다닌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혜택이 오긴 오는데 실질적으로 안 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금을 납세하는 건데, 푸르사토 납세는 돈을 내요. 미리 땡겨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땡큐 베리 마치 돈 빨리 줘서 고마워 하면서 답례품을 줍니다. 이게 답례품이 여기 적혀 있는 듯이 식료품, 생활용품, 가전, 여행권, 이벤트 티켓 등등 수많은 종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푸르사토 납세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일반 세금 내는 거랑은 아주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조금 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답례품을 고를 때 환원율이라는 것을 신경을 쓰면 여러분의 생활비까지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본 생활하시는 분들이 확정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푸르사토 납세를 하면, 예전에는 원래 확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원스톱 특례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서 확정신고 같은 까다로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톱 특례 신청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오늘의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시작할게요. 푸르사토 납세가 뭔데? 푸르사토 납세는 여러분이 선택한 지자체, 내가 원래 좋아했던 오키나와라든지 홋카이도라든지 뭐 어디든 돼요. 그곳의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했을 경우에 기부 금액의 2,000엔 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주민세에서 전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푸르사토 납세 제도라는 겁니다. 물론 한도는 있어요. 한도는 있는데 어쨌든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를 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꿀팁이라는 거. 이거 안 하면,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하면 개손해요. 정말. 근데 안 한 사람 정말 많아. 일본 사람 중에서 안 하는 사람 정말 많고, 한국 분들, 외국인 분들이 일본에 살면서도 모르니까, 귀찮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니까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굉장히 쉽고
또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러면 이제 후루사토 납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의 전체적인 흐름은 답례품을 선택을 하고 기부금을 이제 돈을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 이 지자체, 저는 오사카로 이제 기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땡큐 베리 마치 아리가 또 해줘 이러면서 답례품을 전달해줘. 과일이나 야채나 물건으로. 그러면 이 오사카는 내가 사는 동네에다가 샌님 후루사토 납세 했더라 얼마 그러니까 그거 돈 내년에 깎아줘 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지자체에서 알았어 깎아놓게 하면서 샌님 내년부터는 이만큼의 돈을 공제해드립니다 라고 돼요. 이게 다예요. 후루사토 납세의 전체적인 흐름은. 완전 개쉽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원스톱 특례 신청서의 제출입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하실 텐데 원스톱 특례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신청서를 무언가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신청서를 어떻게 하면 구하냐면 돈을 내고 그럼 그 지자체에서 답례품과 함께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그게 귀찮은지 몰라도 기부하면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제출해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부할 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의 이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노현에 제가 기부를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물어요. 원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신청하시겠습니까? 희망합니다. 라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내주는지 알려줘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원스톱 특례 신청서 오면 인터넷에다가 원스톱 특례 신청서 쓰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영상도 만들고 그러면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적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제출만 하시면 여러분이 기부한 금액의 2,000엔을 뺀 모든 금액이 주민세에서 공제가 되죠. 원스톱 특례 신청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은 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개꿀이죠. 확정신고가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귀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군데의 지자체까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변에 막 6군데, 7군데 하시는 분은 못 봤기 때문에 보통 5군데까지만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작성을 하여야지 여러분이 확정신고도 안 하고 이제 공제 혜택도 받고 편합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스톱 특례로 이제 후루사토 납세를 하시면 주민세에서 전액이 공제가 돼요. 소득세에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내 공제받는 금액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러시죠.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세로 소득세로 원래 공제를 하려고 했는 것을 그냥 주민세로 다 전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하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듯이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영수증과 답례품과 같이 보내줄 때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가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후루사토 납세 하실 때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면 기부 한도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연수익 매년 얼마 버는지 하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기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만데 그걸 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도 금액 시뮬레이션은 여기에 제가 올려놓은 후루사토 납세 쇼핑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후루나비, 그리고 후루사토 초이스, 그리고 사토후루라는 사이트가 크게 베스트
노토 웹사이트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각각의 웹사이트의 특징과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같이 영상 끊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기부 한도 금액에 대해서 간단 시뮬레이션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토후루라는 곳에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려봤어요. 여기는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돼요. 한글로 쳐.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준은 두 개입니다. 연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나는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신일 겁니다. 왜냐면 제 영상은 아무래도 신졸로 오시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연차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많이 보는 걸 제가 알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수입을 크게 4개로 나눠봤어요. 350만원, 400만원, 그리고 450만. 그리고 다들 독신이시죠. 뭐 결혼하시면 여기 바꾸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독신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수입이 350만원이다. 그러면 34,000원까지 기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연수입이 400만원이다 하면 41,000원, 연수입이 450만원이다 그러면 기부 한도가 52,000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넘어선 돈은 진짜 그냥 기부가 돼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우리가 왜 후루사토 납세를 해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정말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하겠지만 정말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 생활에 조금 더 윤택하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게 더 사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34,000원이거나 41,000원이거나 52,000원이면 마이너스 한 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스님 어떻게 대충 하냐? 나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꼭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렸던 사이트 가시면 바로 밑에 간단 시뮬레이션 바로 밑에 보통 다들 이렇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란을 준비를 해놔요. 여기 1번에서 6번까지가 기본적인 건데 읽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읽는데 이거를 자세히 넣으면 정말 여러분이 한도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금액 맞춰서 기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귀차니즘의 왕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귀차니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 시뮬레이션을 보통 하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꼭 넣어보시고 얼마 나온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부 한도 금액도 알았는데 그럼 어디서 하는 게 좋은데 좀 알려줘봐 하시죠. 또 알려드려야죠. 후루사토 납세로는 유명한 웹사이트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씩 설명해드릴 거에 이제 맞는 곳에 이제 여러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굉장히 인기 많은 것이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4군데 웹사이트 링크는 밑에 다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는 라쿠텐 경제권에 살고 있고 나는 라쿠텐 포인트를 모은다고 하면 그냥 닥치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후루사토 납세를 뭐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 포인트가 다 쌓여요. 다 쌓인다고요. 그런데 라쿠텐은 라쿠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라쿠텐에서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 이벤트를 많이 해요. 뭐 어느 날 하면 포인트가 2배 더 줍니다. 어느 날 하면 포인트를 10배 더 줍니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에 맞춰서 후루사토 납세 사이트에 가서 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포인트가 10배, 2배 더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라쿠텐 경제권에 살면 꼭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에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라쿠텐 경제권이 뭔데 하시는 분은 지금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여기 카드 뜰 거예요. 여기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 보면 뭐 1년에 20만원 한 50만원 벌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후루사토 초이스입니다. 여기는 가장 답례품이 많아요. 그냥 물건이 많아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외로 되게 신기한 거 되게 많다. 나는 좀 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다 하시면 후루사토 초이스 이 사이트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토후루라는 곳입니다. 사토후루는 후루사토 납세 사이트 이용률이 3년 동안 1위에요. 리뷰 수도 1위입니다. 딴 웹사이트에는 어쩔 때 리뷰 수가 안 보이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리뷰가 안 보인다고. 그렇죠. 리뷰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가 잘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그런 댓글 보고 리뷰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리뷰 보고 답례품이 평가가 좋네. 그럼 이거 사야지 하면서 저는 사토후루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과일이나 생선이나 고기나 이런 거 말고, 먹는 거 말고, 나는 조금 더 가전제품,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와이어리스 이어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가전제품을, 나는 컴퓨터라든지 가전제품을 원한다, 그러면 푸르나비 이 사이트는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딴 사이트는 없는데도 여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전제품으로 후루사또 납세를 하고 싶다 하시면 푸르나비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루사또 납세할 때 어떤 거 사는 걸 추천을 해요? 모르실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사또후루라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곳인데,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드링크, 뭐 음료라든지 술도 팔고요. 그리고 살도 팔고, 과일도 팔고, 고기도 팔아요. 야채도 팔고, 그리고 뭐 생활용품도 팔고, 일상용품도 팔고, 여행권도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가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해라고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원율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원율을 계산하는 게 뭐야 라는 거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답례품의 실제 가격을 후루사또 납세 기부 금액을 나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또는 라쿠텐에서 여러분이 후루사또 납세를 하고자 하는 답례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지, 그걸 배송비를 포함해서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배송비 포함 4,000엔으로 판매되는 물건을 만엔, 후루사또 납세로는 만엔으로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4,000엔 나누기 만엔 기부금액을 하면 환원율이 40%입니다. 이게 애매하죠. 확 안 와닿죠. 40%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2019년부터 평균 후루사또 납세 환원율은 30%로 설정을 보통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40%이면 10% 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 30% 더블이네, 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같은 고기를 먹어도, 같은 무언가를 납세를 해도, 같은 답례품에 대한 납세를 해도 환원율이 높은 게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왠지 더 내가 혜택을 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환원율이 높은 것을 꼭 계산하셔서 후루사또 납세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우리는 귀찮아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후루사또 납세 사이트라는 데 있어요. 이거 후루사또닷컴이라는 데가 있죠. 요것도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사이트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환원율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다, 이걸 또 언제 다 웹사이트 보고 앉아있어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환원율을 이미 계산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더라도 아까 평균 환원율이 30%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무려 116%의 환원율을 가진 곳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고, 링크를 웹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이걸 누르면 그 쇼핑 사이트로 바로 점핑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환원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납세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예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용품을 많이 사요. 생활용품. 기본적으로 저는 먹는 거 잘 안 씁니다. 왜냐면 먹고 땡 하면 좀 아까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배치해두고, 내가 역시 절약을 잘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생활용품 딱 눈에 보이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것을 좋아해요. 이거는 뭐냐면 화장질, 롤 화장지예요. 화장실에 쓰는. 그렇기 때문에 롤을 저는 이제 후루사또 납세할 때 이거를 납세 기부금액 15,000원을 주고 후루사또 납세를 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라쿠텐 이런 데를 가서 이거랑 똑같은 게 배송비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송비를 포함해서 1134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팩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34엔 곱하기 8팩을 하면 9,072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원율 계산하는 방법이 시장 가격에 얼마 팔리는지 나누기 기부금액을 하면 0.6%가 나옵니다. 그러면 환원율은 60%라는 말이에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30%에서 더블인 60%가 되는 거니까 개이득이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생각하면 어떨 거냐면 15,000엔이라는 돈을 내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내는 돈은 2,000엔이잖아요.
9,072엔짜리를 내가 2,000엔만 내고 사는 거예요. 이거 8개 팩을. 그러면 한국 돈 7만 원 정도 개이득을 보는 거예요. 생활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율을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 정도 환원을 받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은 가볍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활비하고 직결을 하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바라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 생활용품은 뭐 있는데 선생님 하시죠? 다른 거 생활용품은 보통 뭐가 있냐면 살, 추천하는 게 살 이런 거 매일매일 이제 나는 밥을 지어 먹는다 하신 분은 살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뭐 맥주나 뭐 음료나 뭐 물이나 마시는 사람이나 하면 이렇게 맥주도 후르사또 납세로 해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세제, 이런 용품 있잖아요. 진짜 일상생활 쓰는 거를 전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화장지, 그리고 세제, 그리고 크리넥스, 그리고 제가 애기들 좀 키우고 있잖아요. 애기들 키울 땐 지금은 기저귀를 그렇게 안 쓰는데 기저귀도 후르사또 납세로 해서 저는 굉장히 생활비를 아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부록인데 후르사또 납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원래는 제일 앞부분에 가지고 왔는데 영상 너무 지겨워지실까봐 일부러 뒤로 가지고 왔습니다. 후르사또 납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엔의 후르사또 납세를 하면 2,000엔이 넘는 부분을 공제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엔 내에서 2,000엔이 넘는 부분은 8,000엔이잖아요. 그럼 8,000엔의 부분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스톱 이제 특례법을 하면 소득세가 아니고 주민세에서 전액 8,000엔 부분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엔이라는 돈을 후르사또 납세를 통해서 기부를 하면 자기 부담 2,000엔을 제외한 8,000엔이라는 금액이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고 주민세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공제가 되냐면 후르사또 납세 금액에서 마이너스 2,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만엔에서 2,000원을 빼고 곱하기 소득세율을 합니다. 그러면 1,600엔입니다. 선생님 소득세율을 어떻게 알아요? 하죠. 근데 보통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보통 연수입이 330만원에서 694만원 안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이만큼 연수입의 구간에 있는 분은 일본에서는 소득세율이 20%,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20%를 곱하면 1,600엔을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민세에서도 이제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세에는 크게 기본분과 특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부금액 만엔에서 마이너스 2,000엔 자기 부담금에서 곱하기 10%를 하면 기본분을 이제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 10%는 뭔데?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주민세율이에요. 이 10%는. 보통 일본은 10%의 주민세율이 다 붙습니다. 물론 넘어가는 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은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분에서는 800엔이 공제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큰 게 뭐냐면 바로 특례분입니다. 특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러분이 납세하는 후르사또 납세에서 마이너스 2,000원 자기 부담금, 그리고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 그럼 90%에서 이제 소득세율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20%를 생각을 하니 100% 마이너스 10%는 90에서 마이너스 20%는 70%. 그러면 8,000원 곱하기 70%를 하면 5,600엔 정도가 주민세 특례분에서 공제가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1,600엔, 800엔, 5,600엔으로 하시면 8,000엔, 이 공제금액 8,000엔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미리 뒤로 뺐습니다. 잘했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후르사또 납세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르사또 납세는 안 하면 개손해입니다. 안 하면 개손해이기 때문에 꼭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쉬워요. 한 번만 하시면 이 웹사이트 가셔서 한 번만 딱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럼 2번 하기 쉽고 3번 하기 쉬우니까 꼭 하셔서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생활비도 아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빡빡한 일본 생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까 개선이 될까 하시는 영상 이제부터 많이 만들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